자, 스케치업 프로 2018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웰컴 투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뜨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처음에 보시게 되면 뭐 런이나 라이센스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심플 템플릿부터 해서 아키텍처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거를 상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뒤에 있는 것들이 유닛, 즉 단위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요 피트나 인치를 안 쓰고 우리나라는 뭐 미터라든가 밀리미터라든가 센티미터 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요 아키텍처럴 디자인 밀리미터라고 하는 템플릿을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always show on startup, 즉 시작할 때마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걸 뜻하게 되죠. 그래서 불필요하시고 맨날 똑같은 걸로 여실 거면은 선택을 하고 이걸 해제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열릴 때마다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런이나 라이센스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걸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이 아래쪽에 Start Using SketchUp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겼고요. 자, 뭐 맨 위에는 뭐 제목 표시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파일 이름이나 스케치업 이름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메뉴들 영어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메뉴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화면상에 스케치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 그 밑에 있는 도구들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을 뭐 여기 안에 툴바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뭐 어드밴스드 카메라 툴이라든가 그냥 카메라, 드로잉 이런 도구들을 꺼낼 수가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스케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꺼내서 쓰거나 꼭 필요한 것들은 꺼내서 뭐 이쪽이나 아래쪽으로 한 칸 정도 더 해서 배치를 해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끄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3차원의 공간상에다가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고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녹색, 빨간색의 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3D 공간 상에 이런 축이 있어야 어느 방향으로 크기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선을 그릴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 3D이기 때문에 3개의 축이 화면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같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돌릴 때마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자, 얼굴은 없어서 좀 무섭지만 이렇게 돌려도 계속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왜 있냐면은 대략적인 크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사람의 기본적인 크기니까 너가 여기다가 뭔가를 만들 때 참고를 해라. 그래서 집을 만들 건데, 예를 들어 집을 이렇게 만들 건데 집을 뭐 이만하게 요만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이만한데,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어라. 그래서 대략적인 참고용으로 놔둔 겁니다.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제가 선택한 도구가 여기에는 셀렉트라고 하는 도구예요. 자, 그래서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뭐 이렇게 선택 도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가 우리가 수치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같은 거를 선택하고 랭스라고 갖게 되죠. 내가 어느 지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밑에 수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수치를 입력을 하거나 확인을 해서 수치를 넣어서 선 같은 거를 이렇게 정확한 사이즈만큼 그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화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겼고요. 자,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좀 더 자세하게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단위를 설정하는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단위를 공통적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자, 윈도우로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모델 인포, 모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줍니다. 자, 요거를 열고요. 가장 밑에 쪽에 보시면 유닛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가장 기본 값으로 해놓고 여기 보시면 밀리미터라는 단위가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인치나 밀리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위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 스케치업 실행할 때 기본적인 템플릿을 밀리미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소수점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려면 0.000000 이렇게 해서 밀리미터 단위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Enable Lens Snapping. 스냅핑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붙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설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1mm 단위씩 스냅이 되는 자, 그런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니포맷, 유니포맷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앵글 유닛, 위에는 랭스 유닛이라고 해서 길이에 대한 설정이고, 아래쪽에는 앵글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각도에 대한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몇 도로, 소수점 단위 몇 도까지 설정을 할 거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랭스 스냅핑과 똑같이 앵글 스냅핑은 사용을 할 거냐, 체크 사용을 하면 몇 도마다 할 거냐, 이렇게 각도까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델 인포의 유닛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세팅 값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끔 뭐 스냅이나 이런 것들 소수점 자리를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 왜 소수점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안 나오냐, 뭐 소수점 자리가 한 자리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두 자리까지 나와서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자, 요 모델 인포의 유닛 부분에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D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화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화면을 볼 때 좌우 위아래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화면상에서 좌우 위아래로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화면을 회전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회전하는 방법, 그리고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 자, 요거를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오빗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고 화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 위, 아래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화면을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손 모양이 있는데 이게 펜 도구입니다. 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화면을 좌우,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빗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오빗은 내가 이 도구를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고, 펜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줌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위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확대,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축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줌 익스텐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어떤 물건을, 오브젝트를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주로 요 3개 정도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돌리고 회전하고 확대하고 축소하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일일이 클릭해서 하고 클릭해서 하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일단 확대 축소는 휠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회전, 오빗 같은 경우에는 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빗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휠을 돌리는 게 아니라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오빗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펜 같은 경우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클릭하고 오빗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휠 클릭하고 드래그는 오빗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 클릭해서 드래그는 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회전 방향, 내가 원하는 이동, 그리고 확대 축소, 요 휠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손에 익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은 정확하게 정면에서 바라보든지 혹은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에서 정확하게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도구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없고요. 뷰에 툴바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뷰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뷰 창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두 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배치를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이소메트리라고 해서 약간 뭐랄까요? 우측 상단 45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자, 이런 식으로 뷰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탑은 정확하게 위에서, 그 다음에 프론트는 앞에서, 그리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사람 같은 경우가 계속 같은 쪽에서만 봐지기 때문에